노현서 학생은 장점이 무엇인가요? 제 장점은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운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면접관 3명 중에 누가 제일 인상이 괜찮나요? 여기 가운데 계신 여자분. 보통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을 선택할 텐데 괜찮네요. 그럼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6 카이스트 면접 지원자로 오게 된 노연서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깔끔하게 잘한 것 같은데 준비를 더 잘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현서 학생 점심은 먹었나요? 저 요새 간헐적 단식 중이라 먹지 않았습니다. 네, 공부할 때 간헐적 단식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식곤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식곤증이 안 와서 공부하기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험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나요? 시험 공부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어트에는 직방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카이스트가 제 꿈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뇌공학자가 꿈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지원하였습니다. 학부 때부터 뇌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들 중에서도 카이스트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되게 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자유로운 카이스트에서 들어와서 좀 더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면서 제 전공 분야인 뇌과학과도 융합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과가 많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런 과들이 되게 국내에서 아주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잘 짚어준 것 같아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노연서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는 성씨 노고요. 연서는 펼연의 글서인데 글을 펼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쓴 글, 책이 됐든 논문이 됐든 어떤 글로든 간에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글 연애 펼칠 서였나요? 안 되는데요? 자기가 쓴 논문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의도가 좀 카이스트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거기도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현서 학생은 장점이 무엇인가요? 제 장점은 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운다는 점인데요. 되게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들도 말하고 그거를 요일별로 분배하고 하루에서도 또 시간별로 분배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연서 언니를 알게 된 지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점 또한 정말 많습니다. 탁구 대회 경력이 있긴 하지만 탁구도 못 치고요. 피겨 이런 거 전혀 배워보지 않은 분야에서도 다 못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의 여정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저는 단점이 없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단점이 없다. 네. 여기 독서 목록을 봤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억이라는 책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책이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제 꿈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결같이 뇌과학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억이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뇌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만들어내고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주인공이 최면을 당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도 제가 좀 어색한 책이라서 이게 무슨 소설책인가 했는데 그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랑 그 책과 진로의 연관성을 되게 잘 말한 것 같아서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금 독서 목록에다가 책을 3권 적어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최근에 어떤 유명 연예인분께서 언급하셨기도 해서 유명해진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고전적인 사람의 쇼펜하우어의 좀 여러 가지 면을 알 수 있었고 제 인생에서도 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마흔의 쇼팽까지 듣고서는 그냥 약간 이러고서는 책 많이 읽는 친구구나 하고서는 넘겼습니다. 잘 모르는 책이어가지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을 생각 있나요?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연서 학생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일단 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끼는 하나의 공책이 있는데 그 공책을 펼쳐서 상황을 쭉 써봅니다. 30분 동안 이 온갖 얘기를 쓰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이 상황은 부분은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러면서 반성도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읽다 보면은 세 건의 좀 해결 방안이 보이는 편입니다. 저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갖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인 상태보다는 조금 진정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했을 때 더 좋은 판단을 내리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이 뇌공학자인데 뇌공학자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친한 언니가 동아리에 가입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뇌과학을 접하면서 그 언니의 권유에 따라 학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 학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읽고 있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억이라서 나는 이걸 평생 동안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가 설계되었던 그런 과정들을 되게 일련적으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고 특히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되게 큰 기회라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야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동아리 CNS라고 뇌과학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학교에서 뇌과학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래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해부 실험이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해부 실험만큼 직접 해보면서 좋은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멸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 관계자분들께 허락을 받아서 멸치 해부 실험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되게 자주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재밌게 잘 해결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별다른 의도는 없는데 저희 면접관 3명 중에 누가 제일 인상이 괜찮나요? 여기 가운데 계신 여자분 네, 알겠습니다. 이유 들어봐도 될까요? 양쪽에 계신 분은 너무 포멀하게 입고 오셔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잘 웃어주셔서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보통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을 선택할 텐데 저를 선택 안 하고 옆에 있는 면접관님을 선택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연서 학생 혹시 카이스트로 사행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같은 우리 인생은 이토록 제가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입니다. 스르륵 잠들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 수 있는데 되게 재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쇼펜하우어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쇼펜하이머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면접장에서 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덕분에 그래도 권태롭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약간 인생 18회차 정도 되는 그런 답변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요. 급작스러운 질문에도 되게 대처를 잘하는 걸 보고 되게 감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면접관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아쉬웠겠구나, 이런 걸 좀 보완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면접 준비하러 다닐 때는 혼자서 피드백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면접 때 보이는 이런 면접관들의 시선 그리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다 캐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2년 전 입시 세월이 갑자기 다시 회상이 되면서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조금 PTSD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 준비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런 영상을 보고 알았다면 훨씬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학생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사실 공부하느라 입을 안 뗀 지 오래돼서 입이 많이 굳어 있어서 저도 말하면서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타이밍이 많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저보다 더 긴장되겠지라는 심정으로 답하면서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